자, 기초 회로 설계 2장 연습 문제 풀이를 하겠습니다. 자, 1번 그림 P2-1에서 세 가지 다이오드 등가 모델을 이용하여 저항 1kΩ 양단에 흐르는 전류와 전압을 계산하라. 단 순방향 전류 계산 시 다이오드의 내부 저항은 15ohm으로 가정한다. 자, 여기 보면 20V가 있고 다이오드를 통해서 1kΩ 저항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세 가지 다이오드 등가 모델은 이제 이상적인 다이오드 모델, 그 다음에 실용적인 다이오드 모델, 복합적인 다이오드 모델,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이상적인 다이오드 모델은 순방향은 도통하고 역방향은 흐르지 않고 다이오드의 전압 강화가 안 생기는 것이고, 실용적인 다이오드 모델은 다이오드의 순방향일 경우 전압 강화가 0.7V 걸리는 게 실용적인 모델입니다. 복합적인 모델은 0.7V가 걸리고 또 전류에 따라서 전압이 0.71, 72, 73 이렇게 걸리니까 전류의 변화에 따른 전압의 변화, 그걸 이용해서 다이오드의 내부 저항을 계산해서 이걸 적용하는 게 복합적인 다이오드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상적인 다이오드 모델일 경우에는 이 다이오드의 전압 강화가 없다고 보면 바로 연결됐으니까 여기 20V가 바로 걸리죠. 그러니까 전압은 20V,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20V 되겠죠. 여기 전압이 그대로 걸리니까 전류는 R분의 V에서 1kV분의 20V 하면 20mA가 되겠죠. kΩ이니까 10의 3성, B로 올라가면 10의 마이너스 3성 mA 되겠죠. 자, 쉽습니다. 실용적인 다이오드 모델은 다이오드에 0.7V가 걸리죠. 플러스 20V니까 순방향이 되는 거고,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걸리겠죠. 자, 그 0.7V가 걸리니까 여기 전압은 20V에서 0.7V 빼면 되겠죠. 그러면 19.3V가 걸리겠죠. 자, 19.3V에 1kΩ니까 1kV분의 19.3V 하면 19.3mA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쉽게. 자, 복합적인 다이오드 모델은 조금 복잡한데 이것도 계산 못할 것은 아닙니다. 일단 0.7V가 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저항이 15ohm과 1kΩ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직렬이면 더하면 되죠. 그러면 1015ohm이 되겠죠. 1015ohm이 저항이니까 1015ohm을 통해서 전류를 구하면 됩니다. 1015ohm분의 20V에서 0.7V 빠졌으니까 19.3V가 되겠죠. 그렇게 하면 19mA가 나옵니다. 자, 19mA가 나오니까 여기에 19mA가 1kg의 전류를 통해서 흐르니까 여기에 V는 I 곱하기 R, 그러면 19V가 되겠죠. 결국은 19V가 여기에 걸리게 됩니다. 좀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겠죠. 복합적인 다이오드 모델을 이용했을 경우에. 자,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2번을 볼까요? 2번은 자, 2번은 VR 40V고 여기 20kΩ, 그리고 이 다이오드를 통해서 1kΩ 이렇게 연결됐네요. V2
V2는 V1, V2는 25V. 그 다음에 여기 5V가 여기 걸려 있네요. 이렇게 됐을 때 출력 VO가 얼마냐 이렇게 알아보는 겁니다. 근데 이상적인 특징을 가진다 이렇게 가정이 됐네요. 자, 여기 전압이 높죠. 높으니까 전류가 가장 높은 게 여기고 여기가 그 다음 5V가 가장 낮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40V에서 5V 쪽으로는 흐를 수가 없습니다. 역방향이니까 흐를 수가 없겠죠. 여기 마찬가지로 25V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는 흐를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 전류가 흐를 수 있는 통로는 40V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흐르고 다시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흐르겠죠. 25V는 같으니까 이렇게 접속이 됐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전류가 흐를 때 여기 전압이 5V보다 낮으면 여기 전압이 5V가 인가되겠죠. 항상 5V가 인가되니까 여기 전압은 5V보다 낮을 수는 없겠죠. 높다면 이제 되겠는데, 그럼 이제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산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일단은 봅시다. 여기에 여기 전압이 두 개가 있어요. 여기. 자, 5V로는 일단 흐르지 않는다고 보고 여기에 전압들이 다 높기 때문에 여기 전압이 5V보다는 높겠죠. 그러면 이거는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역방향이니까. 결국은 이거 두 개가 흐르는데 여기에서 이상적인 특징을 가졌다고 했기 때문에 이 다이오드에 0.7V가 걸린다는 것은 이제 무시를 하는 겁니다. 0.7V가 하나도 안 걸리고 그냥 스위치 온 상태가 된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두 가지 전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 40V와 25V가 있고 이렇게 20K, 0.5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점의 전압이 얼마냐 아는 방법인데, 이 점의 전압을 아는 방법은 중첩의 원리를 이용해서 일단 한번 풀겠습니다. 일단 자, 여기에 25V만 있다고 가정하면 나머지 저는 40V는 이제 그라운드 시켜야 되겠죠. 그라운드를 시키게 되면 0.5V 20kΩ 이렇게 돼갖고 이거 그라운드가 되겠죠. 그라운드. 이렇게 그라운드가 되게 되면 여기는 그라운드를 시켜야 됩니다. 그라운드를 시키고 뭐 25V보다 조금 낮은 전압이 되겠네요. 그럼 두 개의 전압이 있으니까 두 개 합한 거 분의 여기 20K 여기 0V니까 여기 걸린 전압을 재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얼마냐? 25V가 이렇게 나눠지면 전체의 분의 20kΩ. 그래서 여기는 24.39V가 나오죠. 그 다음에 40V만 있다 그러면 이제 요번에는 반대로 요 부분을 이제 그라운드를 시키고 요 부분을 그라운드를 시키고 보면 40V가 걸렸죠. 자, 0.5V에 지금 몇 V가 걸리느냐? 여기 그라운드 됐으니까 보면 40 곱하기 20kΩ 더하기 0.5분의 20kΩ 더하기 0.5분의 0.5kΩ 곱하기 40이면 0.98이죠. 중첩에 걸려서 이게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돼요? 더하면 25.37V가 나온다. 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가 뭐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여기와 여기 전이차는 15V죠. 15V. 전이차가 여기 전이차가 15V죠. 15V. 15V. 15V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15V니까 15V가 여기 걸려서 여기에서 어떻게 분배됐는지 보는 거죠. 그러면 곱하기 20.5 20.5 두 개 되었으니까 분의 0.5 0.5 그럼 얼마가 나오겠어요? 0.5 자 0.5를 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곱하기 15 자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오는지 자 계산기로 계산을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15 곱하기 0.5 나누기 20.5 20.5는 자 0.37 나오네. 0.37 그 여기보다 0.37V가 높다는 거죠. 그러면 25V 플러스 0.37 하면 25.37 똑같죠.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여기 중요한 거는 여기 25V고 여기 40V이기 때문에 이 5V보다는 높기 때문에 이 5V는 전혀 소용이 없는 거고 없는 거랑 마찬가지고 반대로 40V고 여기 25V니까 이 다이오드는 이상적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냥 스위치 온 되는 상태하고 똑같다고 보면 되고 같은 전압이니까 두 개를 이렇게 묶어주면 병렬이니까 0.5kΩ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3번 그림 P2-3에서 입력 파형의 한 주기에 대한 출력 파형을 도식하라. 다이오드 2차 건사 모델을 제시. 2차 건사 모델은 다이오드 순방향일 때 0.7V가 걸린다는 거예요. 자, 0.7V가 걸리니까 여기가 0.7V 이상이 됐을 때 동작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0.7V 밑으로는 동작 안 하는 거죠. 동작 안 하는 거. 이것도 0.7V 밑으로는 동작 안 하는 거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그리려면 자 이게 5V니까 입력이 5V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 5V까지 이렇게 올라가면 0.7V 낮은 전압이 여기 0.7V 0.7V 딱 이상 되면 이제 흐르기 시작해서 거기서 나오겠죠. 그럼 최대 맥스를 가면 5V에서 0.7V 뺀 4.3V 4.3V가 여기 나타나겠죠. 여기 출력에 여기에 4.3V가 이렇게 나타나는. 그래서 0.7V보다 낮아지는 점에서부터 시작해서는 이 다이오드는 이제 동작하지 않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0V가 되고 이 부분만 0.7V 이상에서 0.7V 될 때까지 여기서 0.7V 0.7V 될 때까지 0.7V 낮은 전압이 쭉 나온 거죠. 최대 5V일 때 여기 4.3V 이렇게 나오죠. 자, 2차 근사 모델은 다이오드 책에 보시면 다이오드에 0.7V가 걸린다. 실용적인 모델을 예를 들은 겁니다. 자, 4번 한번 봅시다. 4번은 여기 변압기 했죠. 변압기는 뭐냐면 감긴 횟수, 코일에 감긴 횟수에 따라 갖고 전압이 전달되는 거죠. 이 3대 1이니까 여기 전압이 3분의 1이 여기 나타나겠죠. 3분의 1.
그래서 3분의 1 하면 이제 38.33 V RMS. RMS라는 거는 이게 시료치를 나타내. 시료치. 시료치. 시료. 시료. 시료치. 실제 일을 하는 거. 실제 DC 115V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최대치는 뭐냐? 최대치. 최대치는 이거의 루트 2배죠. 루트 2배가 최대치인데, 어쨌든 여기서는 시료치로 답해주면 되니까, 최대치를 답하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시료치를 답해주면 됩니다. 그럼 일단 여기 전압을 봐야 되겠죠. 여기 전압은 3분의 1인 38.33 시료치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전압은 얼마냐? 0.7V만 빼면 되죠. 여기 0.7V 빼면 38.33에서 0.7V 빼면 37.63 VRMS 시료치 전압이 나오는 거죠. 최대치는 뭐냐? 2 곱하기 루트 2 하는 거죠. 루트 2. 루트 2를 해줘야 루트 2가 뭐예요? 1.414죠. 1.414 해주면 되는데, 여긴 최대치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VRMS로 물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게 RMS는 루트 민 스퀘어 그죠? 시료치를 나타내는 시료치는 제곱의 평균을 루트 씌우면 되는 거예요. 루트 씌운다 그래서 이제 거꾸로 RMS. R은 루트, 민, 평균, 스퀘어, 제곱 이렇게 돼갖고 시료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하면 되고, 자, 이렇게 봅시다. A, B, C, D점의 전압을 계산하다. 단 다이오드는 실리콘 다이오드이며 2차 건사 모델. 2차 건사 모델은 여기 0.7V가 걸린다는 거죠. 0.7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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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V 정도. A점의 전압은 당연히 25V죠. 계산할 필요 없죠. A점은. B점 계산할 필요 없어요. 여기서 0.7V 빼면 B점의 전압이 얼마가 되겠어요? 24.3. B점의 전압도 그냥 구했고, 그 다음에 C점과 D점을 구해야 되는데, C점과 D점은 D점이나 C점 중에 하나만 구하면 0.7V 차이가 나니까 되겠죠. 그런데 여기 전압을 구하기 위해서는 전류를 구해야 됩니다. 전류. 그래서 저항의 위치와 다이오드 위치를 일단 싹 바꿔버리죠. 그럼 어떻게? 다이오드 두 개죠. 두 개가 직렬이니까 1.4V가 빠지죠. 1.4V 빠진 전압이 100옴하고 8옴 사이에 걸리게 됐죠. 그러면 흐르는 전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전류는 어떻게? I는 R분의 V. R이 8옴 더하기 100옴이니까 108옴이 되고, 전압은 25V에서 다이오드 두 개 빼니까 1.4V. 결국은 계산하면 이제 219mA가 나오는 거죠. 자, 219mA가 나오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가 219라는 거죠. 그럼 219, V는 100옴에 걸리는 거는 100 곱하기 219. 그러면 21.9V가 되겠죠. 9V. 그럼 이제 시점 나오죠. 시점은 뭐예요? 25에서 0.7하고 21.9를 뺀 전압이 시점의 전압이 되겠죠. 시점의 전압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시점의 전압은 25에서 0.7을 빼니까 24.3, 24.3에서 21을 빼면 2.3에서 9를 빼면
2.3에서 9를 빼니까 얼마예요? 2.3에서 9를 빼면 1.4 1.4V 1.4V. 자, 1.4가 아니고 2.4지. 2.4V. 자, 2.4V가 나옵니다. 그럼 요즘은 요걸 다 빼니까 2.4V가 나왔네요. 2.4. 2.4에서 0.7V를 빼는 거죠. 0.7V. 0.7V를 빼면 D점은 D의 전압은 얼마가 돼요? 자, 여기가 2.4, 0.7, 1.7. 여기는 1.7V가 되나요? 1.7. 1.7V. 8 곱하기 219mA 해도 되겠죠. 2, 8이 16, 뭐 8이는 8, 8, 9, 72 해가고. 자, 여기의 전압은 1.7V. D는 1.7, 여기는 2.4, 여기는 4.3V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자, 6번도 한번 풀어봅시다. 센트 탭으로 양분된 2차 측에 한쪽에 나타난 전압의 피크 값은 얼마냐? 센트 탭이거든요. 센트 탭. 중간이라는 거죠. 그럼 4대 1이니까 80V니까 여기는 20V가 되지. 20V. 여기서까지가 20V니까 중간에서 보면 여기 10V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10V가 돼. 4대 1이니까 4분의 1로 돼서 20V가 되고. 근데 여기 RMS예요. RMS는 시료값이기 때문에 시료값에다가 루트 1을 곱해야만이 피크값, 최대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14.4V가 되는 거죠. 여기 피크값 14.4V인데 여기 출력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 요 중간 탭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여기 중간 탭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여기에 14.4가 14.4V 0.7V 빠져야 되죠. 0.7V 빠지면 이렇게 0.7V가 빠지면 13.7V가 나온다 이거죠. 13.7V. 그래서 이제 그 계산하면 뭐 정확히 여기가 최대가 얼마? 이게 80 RMS니까 뭐 80 곱하기 루트 2만큼의 전압이 나오겠죠. 그럼 밑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14.4에서 다이오드 전압을 뺀 13.7V, 최대치가 13.7V인 이런 전압이 생기는 거죠. 이런 전압. 근데 요 경우는 어떻게 되냐? 여기 마이너스 되면 이쪽이 플러스, 그죠? 그 중간 탭이니까. 이게 여기서는 마이너스 전압이지만은 이 중간 탭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 D2를 통해서 또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마이너스일 때는 D2를 통해서 흘러가니까 여기는 똑같이 13.7V까지 최대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이런 파형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정류돼 갖고 한쪽 파형만 되죠. 입력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바뀌더라도 플러스일 때는 이 다이오드 이쪽이 마이너스면 이 중간보다 마이너스니까 중간보다 여기가 높기 때문에 이쪽이 플러스 돼 갖고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래서 2차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전류는 여기 피크값, 피크값밖에 알 수 없겠죠. 평균값 뭐 이런 건 계산해야 되고. 자, 그래서 여기 피크값일 때 13.7V R분의 V 하면 13.7mA 이렇게 계산되겠죠. 자,
7번 한번 봅시다. 7번. 7번도 출력 파형을 그리는 거네요. 자, A번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보면 3V가 있고 다이오드가 있고, 그러면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면 3V 플러스 0.7V, 3.7V, 3.7V 이상은 여기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결국 뭐냐면 3.7V가 이상이 되는 전압이 있더라도 이쪽으로 전류가 다 흘렀기 때문에 여기 출력 쪽에는 3.7V가 나오는 거죠. 반면에 3.7V 밑일 아래인 전압은 어떻게 되느냐? 아래인 전압은 역으로 흘러 들어갈 수가 없죠. 이 다이오드를 통해서 역방향이니까. 그래서 3.7V 밑일 경우는 그 입력된 파형이 그대로 다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입력된 파형이 다 출력으로 Vout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이렇게 됐고요. 여기는 봅시다. 여기는 얼마냐면 여기 전류 여기가 마이너스 12V가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 12V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12V 그러니까 여기 0.7V 마이너스 12V보다 0.7V 높을 때는 무조건 이쪽으로 다 흘러버려요. 마이너스 12V보다 결국 뭐냐면 여기에 마이너스 11.3V 되면 0.7V 높죠. 다 흘러보니까 여기는 여기 전압은 마이너스 11.3V보다 높을 수는 없어요. 낮으면 거꾸로는 흐르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전압이 아무리 이렇게 뭐 높더라도 마이너스 11.3V 넘을 때는 어떻게 되냐? 전류가 다 이쪽에 전류가 여기 다 흘러버려 갖고 여기는 마이너스 11.3을 계속 유지하는 거죠.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버리기 때문에 흐릅니다. 여기에 아무리 높은 전압볼도 전류가 이쪽으로 계속 흐르면서 높으면 높은 대로 마이너스 11.3V의 차이만큼의 전압에 따라서 흐르는 전류는 전부 다 이쪽으로 다 흘러버리죠. 근데 만약에 여기가 더 마이너스다 그러면 이쪽으로 전류는 흘러 들어가지 않겠죠. 그때는 정상적으로 입력 파형이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1.3V보다 더 낮을 경우에는 더 낮으니까 이쪽으로는 전류가 흘러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때는 이렇게 파형이 나타나고 높을 때는 전부 다 흘러버리니까 이 전압은 이렇게만 나타난다. 11.3V에서 마이너스 30V까지는 나오고 마이너스 11.3V보다 넘을 때는 다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 들어가 버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1.3V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8번 한번 봅시다. 8번. 그림 P 2-8의 회로에 대한 출력 파형을 도시하라. 출력 파형은 0.7V가 걸리겠죠. 여기가 0.7V 이상이면 일로 다 흘러요. 0.7V 이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0.7V다.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0.7V도 이쪽으로 다 흘러버려요. 이렇게. 여기 전압이 마이너스 0.7V 이상도 될 수 없고 플러스 0.7V 이상도 될 수 없고 여기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는 마이너스 0.7이면 어떻게 돼요? 0이고 마이너스니까 이쪽으로 흐르겠죠. 0이고 플러스 0.71V일 때는 이쪽으로 흐르고 그래서 여기 전압이 아무리 높더라도 여기는 0.7V를 유지하는 거고 여기 전압이 아무리 낮더라도 여기는 마이너스 0.7V를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나오느냐면 자 여기가 30V까지 올라가더라도 0.7V까지는 따라 올라가다가 0.7V 이상 되면 계속 0.7V를 유지하는 거죠. 이쪽으로 전류가 다 흘러버려요. 여기가 30V까지 올라가더라도 다 0.7V 밑으로 되면 이렇게 따라오고 마이너스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0.7V 이상 될 때는 전류가 전부 다
다이오드를 통해서 이쪽으로 흘러버리니까 여기 전압은 마이너스 0.7V를 유지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여기는 어떻게 되냐? 여기는 플러스일 때는 D2가 온되죠. D1은 뭐 오프고. 요 경우에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니까 D1이 온되죠. 0.7V 넘으면 온이 되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봅시다. 여기 보면 5V, 5V하고 0.7V, 이거 5.7V, 5.7V죠. 여기 5.7V. 자, 5.7V, 5.7V가 넘을 수가 없어요. 여기는 5.7V가 되면 이쪽으로 다 흘러버리니까 5.7V. 그래서 5.7V 이상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 5.7V 이상이. 마찬가지로 여기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7V. 또 여기에 이쪽 방향이니까 더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죠. 더 마이너스 돼야 여기 동작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마이너스 7.7, 여기 마이너스 7V에 7V보다도 더 마이너스 0.7V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7.7V 이하로 내려가면 다이오드가 도통이 돼 갖고 그 이상 더 마이너스로는 가지를 못합니다. 여기 전류가 흘러버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0V가 마이너스 15V라고 치면 여기가 마이너스 7.7V가 되겠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15V. 요만큼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겠죠. 둘 차이가 얼마죠? 7.3V인가요? 여기 7.3V,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 흐르겠죠. 차이가. 그 사이에 있는 거는 이제 입력한 대로 나타나겠죠. 입력한 대로. 이 다이오드하고는 무관하게 출력이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5.7V와 7.7V 사이에 진폭을 제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자, 클램프 회로 2회로는 어떻게 되느냐 봅시다. 이런 파행이 이제 들어갔는데 처음에 동작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일단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를 통해서 여기 마이너스 20V일 때 여기가 마이너스 20V라는 거는 여기가 마이너스 20V니까 여기는 여기보다 플러스 20V가 되겠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20V니까 여기는 이렇게 충전됩니다. 그럼 이 콘덴서 속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서 20V가 그냥 보관이 돼요. 20V. 자, 20V가 보관이 돼 있어요. 20V가 보관되어 있으니까 여기 있는 전압이 이제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20V를 더한 전압이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 보세요. 20V가 더한 전압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0V라고 했는데 여기 다이오드에 0.7V가 걸리겠죠. 0.7V. 그럼 여기 이제 20V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20V가 이렇게 충전돼야 되는데 여기 0.7V 빼니까 19.3V가 돼요. 19.3V. 19.3V가 여기 충전돼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충전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전압보다도 이 19.3V가 항상 높은 전압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 20V일 때는 39.3V가 되고 마이너스
20V일 때는 19.3V가 더 추가되니까 0.7V가 되는 거죠. 0.7V. 0.7V, 39.3V 이렇게 움직여요. 요 폭은 여기서 여기까지 폭은 똑같죠. 40V 똑같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40V인데 기본적으로 얼마가 더해지느냐면 19.3V가 더해지는 겁니다. 자, 콘덴서가 계속 이렇게 충전되어 있다고 보고 전압이 이렇게 증가된 전압이 들어갑니다. 보면 이제 요 기간 동안에 콘덴서에 대해서 충전하는 기간이겠죠. 뭐 충전할 수 있으면 최대한 충전할 겁니다. 그 다음에 충전된 전압과 나머지 여기 때는 다시 더해진 전압, 이렇게 더해진 전압이 나오겠죠. 자, 2회로는 어떤 파형의 전압을 일정 전압으로 위로 올리는 역할을 하죠. 그걸 우리는 클램핑이라고 해요. 클램핑. 클리핑은 램핑 하면 이제 위로 올리는 거고, 클리핑 하면 이제 자르는 거, 그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자, 다 11번. 11번은 또 한번 봅시다. 최대치가 20V인 전압이 인가됐고, 여기에 5V가 있고 5V 전지가 있습니다. 이 5V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전압보다 5V가 올라가겠죠. 그죠? 5V가 올라간 전압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 얼마예요? 이렇게 다이오드 통하게 되면 여기 0.7V 또 낮게 되죠. 그럼 이게 결국은 4.3V 높게 되는 거죠. 자, 입력 전압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이제 4.3V가 올라가는 거죠. 4.3V가 기본적으로 이제 올라간 전압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 4.3V가 더해지는 거고, 여기에서 뭐 거꾸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죠. 4.3V 로 올려진 전압이 되다가 거꾸로는 흐르지 않으니까, 거꾸로는 이렇게 되면 여기가 4.3V, 마이너스 4.3V, 여기 4.3V, 여기가 4.3V지만 여기가 5V가 있기 때문에 0.7V가 돼 갖고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는데, 요 부분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죠. 거꾸로는 흐르지 않으니까, 거꾸로는 흐르지 않으니까. 그래서 4.3V 위로 흐릅니다. 위로 더해지는 거죠. 근데 여기 4.3V 밑으로 있을 때는 요 부분까지는 이제 거꾸로는 전압이 인가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출력 파형 모양은 이런 파형이 됩니다. 자, 12번. 12번은 어떻게 되느냐? 자, 주어진 구형파 입력에 대한 출력 파형을 도식하라. 이거 보게 되면 여기 있는 최대 전압이 뭐예요? 마이너스 20V죠. 마이너스 20V. 여기 이제 콘덴서의 초기의 충전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걸 봐야 되는데, 이 콘덴서가 있을 때는 이 콘덴서에 충전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뭘 통해서? 이 다이오드를 통해서. 다이오드를 통해서 콘덴서가 일단 충전이 돼야 이제 그때부터 파형이 해석이 가능하죠. 이렇게 그려지면 이렇게 전류가 흐를 때 충전 전압이 최대가 될 때가 언제냐? 이때가 최대가 되겠죠. 이때. 여기가 마이너스 20이라는 거는 여기 0V를 기준하면 여기는 플러스 20V가 되는 거죠. 자, 플러스 20V와 이렇게 순방향이죠. 5V가 더해졌죠. 그럼 25V가 되죠. 이렇게 최대치일 때 25V가 여기 인가되면
다이오드를 통해서 0.7V가 떨어지겠죠. 그럼 24.3V가 여기 충전되는 거죠. 24.3. 이게 충전이 일단 되면, 최대치로 충전되면 여기 있는 전압이 24.3V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위로. 그래서 여기 결국은 24.3V 위가 되는 거죠. 여기가 0V면 24.3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 전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20V일 때는 20 더하기 24.3 여기가 10이면 10 플러스 10에다가 다시 플러스 10 24.3이니까 34.3V가 주어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20V일 때는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20V일 때는 여기가 마이너스 20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20인데 여기가 24.3V가 있죠. 그러니까 두 개가 합쳐지면 4.3V가 되겠죠. 4.3V. 자,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 전압은 만약에 마이너스 20이다. 여기 마이너스 20이면 여기 전압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쭉 하면 4.3V 차이 난다 그랬죠. 이게 5V, 그 다음에 0.7V. 5V에서 0.7V 빠지니까 4.3V가 되겠죠. 여기 4.3V가 나타나는 거죠. 결국은 마이너스 20에 더하기 24.3 하면 4.3V. 이런 전압 파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13번. 13번 회로에서 15V의 피크 값을 가지는 15V. 피크가 15V라는 거죠. 최대치가 15V. 마이너스 15V, 플러스 15V. 이렇게 될 때 C1, C2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냐? C1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고 C2에 걸리는 전압. 여기 보면 여기는 일단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5V일 때 이렇게 전류가 흐르겠죠. 최대치를 기준으로. 최대치로 한번 충전되면 그 다음에 방전 안 되니까 방전은 다른 쪽으로 되니까 어쨌든 최대치로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얼마에 여기가 마이너스 15니까 여기는 여기가 0이라면 여기는 플러스 15V가 되겠죠. 플러스 15V니까 다이오드 거치니까 여기에 14.3V로 충전되겠죠. 14.3V. 자, 14.3V로 충전되면 이제 여기 전압이 이제 여기가 플러스일 때는 이 다이오드는 흐르지 않으니까 이쪽으로 이제 전류가 흐르겠죠. 15V와 14.3V가 더해집니다. 그럼 29.3V가 되죠. 29.3V. 여기가 29.3V가 되면 이 다이오드 하나를 거쳐야 되니까 또 0.7V가 빠지게 되겠죠. 자, 그렇게 0.7V가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제 이상적인 다이오드라고 여기 돼 있네요. 이제 0.7V를 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상적인 다이오드는 여기 다이오드의 전압 감가가 안 생기니까 여기에 15V가 그냥 걸린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 15V. 다이오드의 전압 강화가 이상적인 특징이니까 제거하면 15V. 그럼 여기에 최대치 15V 될 때 여기 또 15V와 15V가 직렬이니까 여기는 30V가 됩니다. 30V 전압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충전하고 15V로 충전하고 충전된 15V와 여기 15V가 같이 D2를 통해서 여기 충전 또 시키고 그러면 30V가 되겠죠. 15 더하기 15 30V가 여기 충전됩니다. 어쨌든 콘덴서가 전압을 15V를 킵하고 있으니까 추가된 전압이 C2에
충전이 되겠죠. 자, 14번. 14번은 24V 피크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면 여기보다 여기가 플러스일 때, 여기가 플러스일 때, 여기 플러스일 때는 이제 이렇게 충전되겠죠. 이렇게 어디까지? 24V까지. 이상적인 특징을 가진다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0.7V를 뺄 필요가 없어요. 그럼 여기 24V. 자,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이제 플러스다.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24V, 여기가 마이너스 24V면 여기는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 전류가 요렇게 오르겠죠. 요렇게.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니까. 그럼 이상적이니까 0V, 여기에 24V가 되겠죠. 여기 24V. 자, 여기도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도 여기가 플러스예요. 이거보다 이게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상대적으로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럼 이거 두 개가 직렬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결국은 여기는 48V. 48V가 만들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기 플러스일 때는 이렇게 마이너스일 때는 여기 마이너스일 때는 이런 방향으로 그러죠. 이런 방향. 이건 마이너스일 때. 자, 이건 브릿지 전파 정류회로인데, 자, 2대1이니까 여기 RMS니까 여기 이제 55V가 되겠죠. 55V. 55V. 이제 55V인데 이건 RMS란 말이에요. 최대치는 이건 실효치이기 때문에 최대치는 루트 2를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최대치가 141.4V죠. 이 계산이 잘못됐네요. 무시. 110 곱하기 루트 2 하면 141.4V가 아닙니다. 100V로. 이거 100V라면 되겠네. 100V. 자, 100V로 고칩시다. 110V는 괜히 계산하기 힘드니까 이것도 100V. 100V를 하면 루트 2가 1.414니까 이렇게 141.4V가 되겠죠. 2대1이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2분의 1이 되고. 그런데 여기서 보면 말이에요. 여기 전압은 다이오드를 두 개를 거칩니다. 이쪽을 거치고 그라운드끼리는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겠죠. 이렇게 해서 보아를 통해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겠죠. 그러면 이 다이오드 두 개를 거치니까 실제적으로 이 양단에 있는 전압보다 다이오드 1.4V가 더 작은 전압이 됩니다. 그래서 1.4V를 빼주는 거죠. 빼주면 이렇게 69.3V 나오겠어요. 요건 마찬가지로 이쪽 마이너스면 이쪽이 플러스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흐르는 게 T4 다이오드를 통해서 이렇게 흐르고 이쪽은 이제 흐를 수 없죠. 여기가 플러스니까 역방향으로 흐를 수 없으니까 그라운드. 그쵸. 그라운드와 그라운드끼리 묶였으니까 이렇게 해서 D3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나왔어. 여기도 다이오드 두 개 거쳐갖고 어차피 이렇게 플러스가 나옵니다. 플러스.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플러스라는 거죠. 기준은 그라운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플러스 생기고 여기가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 파형일 때도 이렇게 플러스가 생기는 거죠. 이 전파 정류 회로입니다. 전파 정류 회로는 여기가 플러스일 때는
회로를 조금 이상하게 그렸네요. 여기가 플러스일 때는 이렇게 흘러가고, 이 회로에서는 이렇게 흘렀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흘러 들어가네요. 플러스일 때는 이렇게, 이 마이너스 전압이 생기게, 마이너스 전압. 여기가 플러스일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처리하려고. 이 다이오드 시험 문제 다이오드를 잘못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원래 이런 방식으로 그려야 여기 플러스 전압이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전압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다이오드 연구를 거꾸로 해놨네요. 거꾸로. 여기와 이쪽을 뒤집어야 되는데. 어쨌든 문제가 여기는 조금 잘못됐습니다. 문제 자체가 100V 곱하면 1.413면 이게 아닌데 100V라고 계산하고 문제 자체가 잘못됐네요. 일단 뭐 문제를 요거 100V로 고치고 계산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여기 이 값을 바꾸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이오드 방향이 이런 방향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전압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전압. 파형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이런 파형이 나옵니다. 0V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라운드가 플러스가 되는 거죠. 여기 마이너스 전압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플러스가 이렇게 흐르니까. 자, 이상으로 문제풀이를 해봤습니다. 생각만큼 그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는 없을 것 같네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문제도 한번 이렇게 훑어보면 다이오드 회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참고해서 레포트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